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3년 전 새로운 인연과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그리고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엄청난 계기가 됐던 길어요. 그랬던 사건들이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계속 이어져 가볼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또한 기다렸고 많은 사람들도 기다렸습니다. 오늘 게스트 소개할게요. 봄이 다가왔죠? 따뜻해졌고 산뜻해졌습니다. 그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게스트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지 말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잘 고맙습니다. 지내셨죠? 네. 적응이 안 되네요. 네, 목소리 그동안- 톤부터 좀 바꿔주세요. 네, 그동안 이렇게 네. 옥체 괜찮으셨고, 네. 네네네, 만수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씩씩이 여러분. 네, 응답하라의 성시원 정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야. 우리가 우리 입에서 응답하라의 윤윤재 성인국입니다. 네, 성시원은 정은지입니다. 야, 이거 진짜 13년 만에 듣는다. 너무 신기하다. 게스트 컨텐츠를 한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항상 끊임없이 있었던 게 정은지. 아, 그치. 왜 정은지 안 나와요? 이런 거? 이거에서는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게, 사실 오빠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수가 있는데 나는 난 고민이 없는 사람이야. 부럽다. 얘기해봐. 네, 나는 생각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응답하라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데 뭔가 나한테는 숙제 같은 거야. 다른 것들을 또 잘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오빠는 그 이후로 더 좋은 작품들을 만나면서 또 배우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에이핑크 활동과 내 솔로 음원 음반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연기 병행하면서 생각보다 연기로서 엄청나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엔 어려웠었단 말이지. 내가 자리를 잘 잡기 전에 응답하라를 또 다시 가져오는 건 아니고, 내가 떳떳할 때 가져오고 싶은 거야. 내가 예전에 오빠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맞아, 한번 얘기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술도녀가 잘 됐고, 맞아. 최근에 낮과 밤이 다른 그녀가 또 잘 됐고, 그리고 뮤지컬을 하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응답하라를 추억하면서 얘기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스스로가. 왜냐하면 난 이번에도 느꼈던 게, 오빠랑 나랑 티저가 딱 뜨자마자 윤재시원이 실시간 트위터에 뜨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온전하게 즐기려면 지금 타이밍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난 내가 볼 때 문제는 이시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왜? 이시연이 하도 응답하라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기 채널을 그 살리려고. 오빠 저번에 오빠 채널 나가는데 그 오빠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종이를 보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오빠 공부 안 했지? 그러니까 가는 거야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제대로 못 가잖아. 못 가. 그래가지고 오빠 진짜 난 오빠 채널에 다시는 안 나올 거야 이랬거든. 그 지켜. 꼭 그럴 거야. 하등 도움 안 돼. 그럴 거야. 꼭 그럴 거야. 그러니까 기억나지 그때 TVN 시상식. 그래, 맞아. 되게 축제 같지 않았어? 해외 시상식 보면은 다 춤추고 완전 축제잖아. 맞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 진짜. 샴페인 진짜 드시고, 그때 우리 밈이 돌았던 게, 도대체 얘네들 몇 잔을 마시는 거냐 샴페인을 이러면서. 그게 있었어? 아니 또 술 있으면 안 참지, 앞에 있으면. 다른 데서 막 다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막 다 짠하고 있고 계속. 보면은 이제 응답하라가 사실 사람들한테 굉장히 계속 언급되고 향수를 일으켰었던 반면에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별로 안 했었거든. 맞아. 사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뭐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지. 근데 나는 너가 진짜 잘한 것 같아. 뭘? 이게 딱 나온 게 13년이잖아. 13년 동안 이거를 가장 13에 뭐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데? 없어. 만약에 기분이 좋아? 14년이었으면 14년이라고 했을 거야. 사기꾼 같아. 꽉꽉 담겨져 있는 왜 그 있잖아. 그 가장 맛있을 그 묵은지. 문제 중간에 열면 안 돼. 한 번씩 이게 열라고 이시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웃기웃 대다가 은지가 에이 이러고 소금 뿌리고.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딱 나온 게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나도 약간 요즘 느껴.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게 OTT로 올라오면서 이게 더 다시 추억을 하기 시작하신 거야. 그거 봤어? 지구멸망? 그래. 유튜브에 그래, 나 멸망이랑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난 강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만나는 것처럼 실제 드라마 봤지? 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 나 그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기다리신다고?
이거였다니까. 그래야지 이제 계속 뭐 하지? 뭘 해야 되나? 아니야, 오버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냥 즐기자 이러면서 혼자서 지금 보고 있다가 진짜 생각이 되게 많구나. 몰랐어. 그래? 나 같은 부류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아줬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응답하라가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가 전부 되게 서투를 때 맞아. 그때 딱 만났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때 기억들이 되게 강력한 것 같아. 그치. 우리한테도. 나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감독님이 뭐 가져와 이러면 네 이러고 같이 움직여. 감독님 맨날 이제 앉아 있어. 네 이러고 앉아 있다가 막 움직이면 앉아 있어. 이게 엄청 기억에 남거든. 맞아. 유독 또 너가 더 그랬던 것 같아. 되게 주변 잘 챙기고 살갑고 그래서 되게 스태프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었어. 지금도 알지? 그 송동일 선배님이 그 선배님 딸 중에 제일 1등 딸이 정은지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디 가서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가지고 통화를 했잖아. 지금 뭔가 좀 큰 게 오잖아. 뭐가 이미 나온 거 너 아니야? 지금 나 적응 하나도 안 되지? 얘가 지금 벌써 기가 빨려 있는데? 티나? 약간 좀 많이 변했어. 왜 이러는 거야? 걸어야지. 잠깐만 저 링거 좀 꽂아주세요. 네. 아니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서인국 이렇게 떠있길래 밤에. 진짜 밤에. 그래서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그냥 든 거에 살짝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드라마 찍고 퇴근 중이어서 또 기가 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치. 여보세요? 이러니까 통화 가능해? 듀엣 할래? 갑자기? 왜? 노래는 나왔어? 아니? 언제 나올 건데? 연말에. 아니 연말에 나올 건데 지금 10월인데 이제 연락했다고? 네가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해 보려고 그랬지? 그래서 오빠 지금 노래를 받기 시작하면 언제 할 거야? 이러면서 오빠 그러면은 리메이크 어때? 나 생각해둔 게 있어. 이러니까 제키 커플 어때? 우리 그때 녹음했는데 안 나왔잖아. 신나 갑자기 야 너무 굿 아이디어인데? 막 이래.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이걸로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된 거죠. 아무튼 지금 우리 커플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 대박이 났잖아. 근데 나는 지금 이미 조금 많이 좋았어. 내가 진짜 극티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런 감수성이 풍부하지는 않아. 아는데 윤재시원으로 실트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셔가지고. 내가 그거 알아? 작년에 부산에 가서 타로를 한번 본 적 있다? 타로를 봐? 나 매니저랑? 오. 거기가 지금 성지가 됐어. 잘 맞춰서. 나 얘기해줄까? 얘기해. 나 응답하라 들어가기 전에 타로를 한번 봤었어. 연기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전에.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오디션만 봐놓은 상태였어. 왜요? 이러니까 곧 연기하실 건데 스타 카드가 나왔다고. 이거는 완전 좋은 카드라고, 연예인 카드라고. 이게 완전 센세이션할 거다. 무조건 하셔라. 이랬단 말이야. 나 지금 말하면서 또 소름 돋아. 소름 돋았어.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오디션에 딱 되면서 응답하라를 했는데 이게 완전 잘 됐잖아. 완전 대박 났지. 그래서 난 그리고 집에서 혼자 타로 봐. 어떻게? 책 보면서 봐. 아 진짜로? 오. 나는 일단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약간 최신식을 디지털. 디지털 뭐야? 짜증나. 데지털이라 그래. 데지털 이거 몰라? 야 그게 더. 그거 아니야. 그거 우리 멤버 나온 광고야. 실례했습니다. 여기서 보타점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타로를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 여기 타로를 누르고 추천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 전화 상담도 있는데 보이는 상담이 있어.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오이.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 선미고요. 어떤 거 보시러 오셨나요? 오빠 먼저 봐. 안녕하세요. 예, 왜 속삭여 안녕하세요. 나한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올해 나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잘 될지가 궁금해가지고. 네. 사업적인 거나 뭐 일이나 긍정적인 거나 뭐 같이 보고 싶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그게 또 제가 만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고. 교장 선생님 빨리 그냥 해요. 25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네. 5장 뽑아주시면 돼요. 오,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네, 뽑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타로점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패를 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소리가 조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타로점을 보는 중입니다. 야, 이 카드 잘 섞인다. 네. 네. 뭔가 왕이 있는데? 어머, 안 좋은 것도 있어 보이네? 응원할게. 요새 자기 자아에 대해서 문제거리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우선 네. 여기 그냥 동물 카드로는 성격적인 것들을 좀 보는데요. 굉장히 감수성이 있으신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내가 무슨 길로 가야 하는 건가, 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 같은데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군을 제가 알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했나요? 아까? 저 배우입니다. 아, 배우세요? 예. 저도 아는 배우세요. 예. 뭐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서인국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예. 네, 목소리만 들으니까 또 다른 분 같네요. 그쵸. 5년도에 달별로 운세를 좀 볼게요. 지금이 3월달이잖아요. 네. 선생님은 지금 3월에 하셔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구설수라든지 네. 이런 가십거리들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8월달까지는 눈치를 엄청 보셔야 돼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 좋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느낌은 좋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건 없지만 상반기에 좀 일을 좀 제대로 잡으셔야 되고 그걸 끌고 가셔야 되는 운세 같아요. 네. 운전은보다는요 많은 기운들을 푸셔야 돼요. 네. 선생님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물욕을 주변에 너무 쫓네. 올해 아. 운세는 전반적으로 돈보다는 일 쪽으로 좀 자리를 잡으셔야 되고 네. 주변의 소식이나 환경들을 조정을 잘 하셔야지만 내 기운으로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게 후반은 좀 돼야 돼요. 저는 굉장히 좋은 운세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들었던 목소리인데 맞아요. 13년 전에 들으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13년 전이요? 저는 정은지입니다. 그 두 분이 그 맞죠? 네, 맞아요. 윤재시원입니다. 저 오늘 그 뉴스 봤어요. 그 다시 만난다고 막 그런 네, 다시 만나고 있어요. 네. 생각하시고 천천히 뽑으세요. 네. 선생님은 올해 전반적으로는 이 에이스는 시작의 카드들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일들이 시작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 시작되는 스케일들이 좀 있어 보여요. 뭐가 주연급이든 뭐 어디 예능을 나가도 내가 메인이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하나만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기운을 잘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좋은 많이 하루 받으세요. 되세요. 자, 이렇게 타로를 봤는데 나는 지금 이거 온라인 타로라고 해야 되나? 되게 편하긴 하다.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아. 근데 그러니까. 본 것 중에 제일 잘 봐주시는 것 같아. 재밌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가 좀 이제 확실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익했습니다. 한민 선생님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거예요. 커플 하신다고 하니까 깜짝 그게 있습니다. 인국이? 예, 지금 누구랑 있게요? 딱 보면 이시연이지 뭐. 형! 형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오랜만에인 사람. 누구? 자, 안녕하세요. 결혼했어 인국이? 무슨 말씀에서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형 촬영도 갔는데 구설수 조심하라고. 이 오빠 옛날에 택시에서도 그러더니 이 오빠 또 이러네. 어? 날 알아? 오빠 내 라디오에도 나왔잖아요. 아 은지구나. 오빠 잘 지냈는감? 그냥 늙고 있지 뭘 잘 지내. 아, 오케이. 어딘데? 지금 여기가 남산타워 근처. 데이트하는구나 둘이. 오빠 내가 우리가 좀 전에 타로를 봤는데 서인국 오빠가 구설수를 조심해야 된대. 그게 오빠인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이런다고. 내가 구설수 자체야? 은지원 구설수가 풀네임인 것 같아요. 형님, 저희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13년 만에 만나가지고 아이가 생겼구나. 형, 우리 구설수? 프로젝트 앨범을 내요. 둘이서? 예. 오빠 노래 커플 진짜로? 어. 네, 진짜로. 리메이크. 와
된대야. 둘이서 어떻게 하냐? 그 진짜 잘 나왔어요. 키를 누구한테 맞춘 거야?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좀 많이 맞췄어요. 진짜 너무 높아가지고. 야, 혼성 듀엣은 또 새롭겠는데? 청량하고 좋아요. 오빠도 들어보면 좋은데. 오빠 그러면 지금 오빠한테 음원을 보낼 테니까 듣고 다시 전화해줘봐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지금 끊고 바로 보낼게요. 자, 전화 오면 받는 걸로 하고. 아무튼 뭐 응답하라 이후에 각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나는 응답하라 이후에 연기자의 길로 좀 많이 접어들었고, 너는 연기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에이핑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어땠어?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 약간 응답하라가 나한테, 나는 우리 신우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지 맞지. 난 그런 덕을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이후로 거의 배우 활동을 많이 했었어. 그치, 이제 또 세대가 이제 슈스케를 알던 시절이 좀 조금 지나가고 맞아, 있으니까. 맞아. 너는 어땠어? 어쨌든 그룹이 있었고. 다 진행형이라 가지고 뭔가 지금 느끼기로는 응답하라도 그렇고 그 이후에 했던 모든 활동들이 그냥 다 좋은 지금의 밑거름이 돼준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하라 그리고 하늘바라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좀 시작이 너무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잘됨에 있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왜냐면 그 뒤는 아무래도 그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면 아류처럼 느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려놓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 내려놓고 나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술도녀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딱 내려놓은 시점에 술도녀가 찾아온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내가 무언가를 막 아등바등 해가지고 잘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이런 거구나를 또 조금 많이 알게 된 지난 13년. 나는 그거 술도녀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왜냐면 우리 이제 배우 동료들을 보면은 어찌됐건 캐릭터가 뭐 예를 들어 악역이라든가 완전히 헬렐레거리는 캐릭터 같이 뭐 이런 캐릭터성이 강한 거면 사실 그 캐릭터로 확실히 보이는데 현 시대의 어떤 캐릭터들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내가 아는 모습이 보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특히 또 응답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신호 감독님이 항상 우리한테 얘기했던 게 너네 친해져야 돼. 무조건 진짜 지금부터 제일 베스트인 것처럼 그 자연스러움으로 우리는 맞아. 볼 거다. 너네 뭐 연기를 했던 친구들도 아니고 그걸로 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냈던 거다 보니까 렉 돌린 줄 말씀 안 하시고 했을 때도 있었고. 맞아. 그냥 돌리고 그냥 리허설이라 그랬는데 맞아. 본방이었고. 맞아. 그만큼 우리가 은지한테 보던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다른 작품을 했어서 봤었는데 술도녀를 딱 봤는데 갑자기 정말 다른 사람이 나온 거야. 물론 당연히 너가 그 캐릭터에 되게 그 심연에 있는 어떤 너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모습 못 보잖아. 그치, 잘 보여주지는 않는 잘 보여주지도 모습이지. 않을 뿐더러 너의 어떤 그런 냉철하고 혹은 차분하고 욕도 그렇게 막 하고 깜짝 놀랐지. 그때가 딱 내려놨을 뭔가 그때. 그치, 맞아. 생각도 많았고 그걸 촬영하면서 진짜 지구처럼 살아보자 이러면서 평소에도 계속 말 많이 안 하고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텐션을 내려놓고 힘들었겠다. 엄청 편했어. 왜냐하면 오히려? 난 엄청 편했어. 그리고 20대의 초반에는 그 에이핑크의 자아도 있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학생으로 살아왔던 정은지로서의 자아도 있지. 그리고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확신도 안 드니까 일단 무조건 잘 하고 보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자. 이게 엄청 확실히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 전화 왔어? 확실히 머릿속에 박혀있어. 그거 기억해? 오케이. 형님 너무 좋던데. 너네 뭐 호흡은 뭐 예전에 이미 다 인정됐고 일단 우리 노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오빠 나 클럽 H.O.T 출신인데 제키 노래 불렀어요. 이제 그만 클럽 같은 거 하지 마.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오빠 잘 들었다니까 다행이다. 난 좀 더 뭔가 표현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오빠 또 얘기해줄 거 없어요? 난 너무 좋던데. 좀 더 오빠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봐요. 제키 팬분들도. 일단 편곡도 뭔가
셋처럼 한 거 아니야? 예, 맞아요. 밴드 셋으로 네. 해가지고 맞아. 새롭고 또 그 편곡하고 반대로 너네 목소리가 너무 소프트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대조되면서 너무 좋던데. 고마워요 오빠. 이렇게 진짜 방금 어떻게 해서든 얘기해 주려는 오빠의 의지가 보였어요. 아이 뭘 보여. 진짜 솔직한 감정이야. 원래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맞아. 너무 맛있으면 말도 안 나와. 오 뭐야? 오빠 이런 표현도 할 줄 아는 분이구나. 아이 원래 그렇지 뭐. 우리가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이 정도 좋으면 계속 들으면 뭐 계속 고마워요.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들어가는 곡이 되는 거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가 고맙지. 아이 그래도 야 강성훈이 한 거보다 낫다.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형님 조만간 모여가지고 밥 한번 사주세요. 아이 그럼. 네.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은 뭐 내가 애들 모아가지고 날 한번 잡아서 날짜 보내드릴게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고마워요. 일단 확실하게 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상태였고 어. 그때는 내가 엄청나게 텐션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기본 셋이 탁 바뀌었어. 어떻게? 좀 밝게. 뭔가 사회성으로? 그치. 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맞아, 있으니까 맞아, 맞아.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으니까 이게 억지가 아니라 좋은 텐션을 주고 싶으니까 맞아.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뭔가 그런 기분 알아? 나인 것 같지 않은데 나인 것처럼 보여서 찝찝할 때. 진짜 많이 느껴. 그래서 내가 그런 기분을 엄청 많이 느끼면서도 그 시기가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시기였어. 난 지금 현재 그 시기야. 현재 그 시기가 한 5번 왔어. 왜 오빠가 아닌 모습이 어떤 이따 게 내가 이따가 얘기해줄게. 일단 얘기해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나 평소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낯가리는 게 심하다는 것도 알고 그저 이렇게 막 꽃이 떠 있는 그런 막 방실방실한 애는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렇다 보니까 또 내 주변 사람들은 지구를 보면서 너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가 내가 되게 혼란스러웠어. 이것도 그냥 나인 거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대중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팬들 중에서도. 팬분들이 그걸 캐치를 하셨구나. 알고 있는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구 같다는 거를. 이렇게 또 배우는구나 나에 대해서.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되게 13년이라니까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아무래도 우리 직업 자체가 나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기까지도 하고 이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많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왜 요즘 왜 어땠는데? 아 나? 그냥 찐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 평소 그냥 어떠한 사회성 없이 그냥 나 혼자 나만의 어떤 그리고 내가 편한 친구들 있었을 때 텐션과 뭐 카메라가 켜졌을 때나 사람들 있었을 때 나의 사회성이 나오는 모습에 대한 괴리감이 내가 좀 심하게 와 항상. 그래? 되게 심해. 내가 MBTI가 INTP잖아. INTP거든. 근데 다들 E로 알고 있어. 근데 사실 나는 그게 방어기제거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사회성이고 내가 I 성향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오히려 또 숨 막힐 때가 있긴 있거든. 그들이 나를 숨 막혀 하는 게 느껴져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더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밝게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연기까지 오긴 하더라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어떤 그 캐릭터가 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공감을 해서 이제 우리는 연기를 하잖아. 공감했을 때 너무 극적으로 공감할 때가 많거든. 그럼 그때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이 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거를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적게 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에 맞춰야 되는 건지 오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맞추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서인국은 나한테 맞추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뭔가 이런 숨막히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해서 이렇게 맞추면 내가 집에 와서 완전 기가 빨려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온갖 가지야. 그래서 그래 너는 지금 아이스크림이 좋아 안 좋아?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 라는 게 나는 지금 결론이거든. 약간 다 담으려고 하지는 않은 건데 어찌 보면 그 다 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 뿐이거든. 약간 그런 단계야 지금 약간 나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건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작아진 거는 있어. 그 대신 결과가 뭔가 부러지거나 뭐 이랬을 때에 대한 상처가 크게 없어.
그거는 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나도 아쉬운 건 있지. 그게 방어네. 방어야 그냥 난 방어야 계속 방어 기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난 사실 많이 못 봤어. 오늘 거의 처음 얘기했을걸? 아까 그 선미 선생님 때문인 것 같은데 왜? 뭔가 성향에 대한 얘기가 싹 나오면서 여기까지 생각이 흘러가는 것도 사실 흘러가는 대로 얘기 나오다 보면 내 개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 오랜만에 너랑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내가 몰랐던 너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또 그걸 나한테 투영하면서 아 나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다르지만 이런 거구나 라는 대화가 지금 되는 거고. 근데 좀 멋있어. 볼 때마다 너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멋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 진짜. 나도 멋있지. 작법에 살고 있다는 아까 선민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선민 선생님 응원합니다. 나는 하나 또 듣고 싶은 거 있어. 뭐야? 앞으로? 앞으로의 정은지가 난 좀 궁금해. 내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작품 같은 걸 기다릴 때가 있잖아. 내가 어떤 작품을 할까? 나는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작품을 선택하거나 다음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다 보면은 그냥 맡기는 것도 때로는 괜찮겠다. 흐름에.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뭐가 됐든 내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면 그 방향 속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두지 말자, 기준도 두지 말고 그냥 일단 인간으로서나 잘 살자. 좀 그게 있어. 그냥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고 어쨌든 나는 가수로서 뭔가를 할 때는 그냥 많은 리스너분들이 듣고 좋아해주고 맞아. 위로받고 그럼 됐고 연기도 내가 연기를 엄청나게 재밌어 하진 않았어. 근데 집에 있으면 난 거의 그냥 소파랑 붙어 있거든? 거의 천장봐? 천장 아니야, TV 보지, TV. 아니면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뭔가를 자꾸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뭔가를 가만히 보다가 내가 그냥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시즌이었어. 내가 뭔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럴 시즌이었는데 드라마를 딱 보고 있는데 엄청 재미있지 않았어. 그냥 나한테 흥미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물론 잘된 드라마였지만. 그래서 잘된 드라마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틀어놓고 보면서 아 진짜 다들 너무 재밌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내 고민들이 순간 없어지는 걸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잠깐 내 고민들이랑 잠깐 멀어지는 걸 느낀 거야. 내가 조금 많은 생각에서 조금 벗어난 게 고마운 거야, 이 작품이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아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네 나 지금. 그 누군가한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들면서 갑자기 연기가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 좋다. 그래서 그냥 연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거면 되는 것 같아. 궁금했어. 당신은? 나? 나는 그냥 그래 나도 좀 비슷하긴 한데 나는 항상 끊임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근데 일맥상통인 것 같아. 쓰이는? 진짜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 아무튼 은지도 나도 극티라고 아까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그거 알아? 의외로 요즘은 극티한테 상담 요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알지? 내 주변에선 다 나한테 상담 요청해. 이거 진짜 웃긴 게 초반에는 티 이래놓고서는 요즘에서야 이제 티한테 해안을 얻고 싶고 막 웃기지도 않아. 일단 가져와봐. 웃기지도 않는다는. 또 이렇게 씩씩이 분들이 보내준 건데 그 웃기지도 않는다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한테 한 말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 나한테 했었던 그 친구들. 자, 연애 질투가 꼭 필요한가요? 저는 연애할 때 한 번쯤은 듣는 말이 너는 왜 질투 안 해?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놀고 온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재미있게 잘 놀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남친 친구들 중에는 여자 사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알기 이전부터 남친의 친구들이고 또 저는 제 남친 왜 이렇게 못 읽냐? 제 남친을 믿으니까 잘 놀다 오라고 하는 건데 잘 놀다 와서는 너는 왜 질투를 안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남친의 인간관계를 제가 다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괜한 말다툼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편인데요. 여자 사람 친구도 있는 모임에 간다고 할 때 질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답 드릴게요. 명확해요. 왜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왜냐면 연애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연애가 아니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그렇고 친한 친구 사이도 그렇고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떼놓고 내 친구다, 선생님이다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좀 원한다 싶으면 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든 가족이든 엄마든 이럴 때는 그걸 줄여.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냥 맞춰주세요. 그거 하는데 크게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본인도 이게 질투가 안 나면 크게 여자 사람 뭐 남자 사람이 문제거리가 안 되면 그것도 편한 연애인데 남자친구가 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빠 티 안 같은데? 사회성을 내가 사회성을 정말 많이 길렀어. 그러니까 원래 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더 포장해서 지금 얘기하는 아니야, 거야? 나는 딱 그거밖에 없어. 이게 답안이야, 난. 내 머릿속에 딱 그래? 떠오르는 게. 너는 어때? 그러니까 나는 잘 놀다 와서 너는 왜 질투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면 놀러 가기 전에 얘기해야지. 놀러 가기 전에 나 근데 갔다 와도 돼? 갔다 와. 근데 너 왜 질투를 안 해? 근데 내가 봤을 땐 놀러 가고 싶었는데 놀고 오다 보니까 그 전에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게 너는 왜 질투 안 해?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남자친구분은 잠깐, 그런 이거 소리 하지 근데 마시고. 같이 상의하면서 T 쪽으로 고민 상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 남자친구 지금 실수한 거예요. 그래. 놀다 오고 나서 그런 소리 왜 합니까? 놀기 전에 물어봐야죠. 그냥 놀기 전에 왜 혹시 안 질투를 불편해? 안 해? 뭐 이런 거지. 그치, 나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굴 예를 들어서 혜원이랑 내가 있는데 같이 가기로 했어. 혹시 불편할까? 불편하면 얘기해. 라고 하든가. 그러면 안 갈게. 가 전제가 돼서 물어봐야 되는데 해주든가. 일단 놀고 싶은 거야.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이게 놀고 싶으니까 일단 가기 전에는 질투를 안 하네? 왜 안 하지? 하다가 일단은 놀고 싶으니까 갔다 올게!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좀 서운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괘씸죄인데 여보세요. 저기 이 영상을 남자친구분 앞에 딱 앉혀놓고 틀어주세요. 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깔려 있잖아요. 믿으니까 잘 놀다 오라고 한다고. 믿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내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왜 괜한 말다툼 하기 싫대잖아요. 근데 나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맞고 음.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기분이 안 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분은 자기 할 거 다 해놓고선 갑자기 그게 좀 근데 상대방이 왜 이런 반응이었지? 너 근데 왜 안 했어? 라는 말은 좀 단어가 떠오르는데 너무 막말할 것 같아가지고 살짝 내봐. 살짝 조금 비호감일 수 있다. 그치. 네, 잘했어요. 89.1MHz 정은지 가요광장이었던 정은지입니다. 자, 네. 두 번째 사연 너가 한번 골라봐요. 이거 귀엽다. 몇 번? 5번 사연. 5번. 게으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이건 핑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집안 내력이 극 I 성향들만 있기도 하거니와 동일한 습성이 전부 집순이 집돌이입니다. 집을 벗어나면 집 구성원들 중 한 명이라도 두통이든 관절통이든 고통을 호소할 정도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거를 하면 한 달에서 3달은 집 문 앞도 안 나갈 정도로 히키코모리 습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 와중에 직업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직인데 진짜 괴롭고요. 히히히. 괄호 열고 성향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극 E인 줄을 알 정도로 밖에 나가서는 에너지 분출하고 집감을 극 I로 갈아 끼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귀차니즘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귀찮고 나가기 싫을 때 꼭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가요. 일단 나가. 아니 너무 귀찮고 나기 싫지만 꼭 나가야 한다면 나가겠죠. 이거 사연 좀 공감되거든? 뭐냐면 물론 한 달, 3달은 아마 조금 MSG를 많이 툭툭툭 치신 것 같은데 나도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집에 오면은 나의 시간이 진짜 필요해. 근데 잉여 시간이라 그러지? 그냥 쓸모없는 시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저 한번 진짜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봤어요. 나가면 재밌는 일이 생겨요. 뭐라도 생기더라. 그러면 진짜 뭐 살이라도 빠지든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누구 생각나서 내가 아는 사무실 작업실 놀러 가든가 집에서 결정하지 말고 일단 나가요. 그러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또 찾게 돼. 집에서는 찾다가 모르겠다 이러는데 밖에서는 아예 모르겠다가 없잖아. 그냥 찾다가 집에 갈까? 요 정도지. 나가세요. 딱 한 개만 더 할까?
마지막으로. 그래 오빠가 하나 골라. 딱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골라. 자, 우리 꿈나무. 예체능 쪽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슬슬 커서 뭐가 될 거니, 꿈이 뭐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잘하는 일, 하나는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 제 순탄한 미래를 생각해보면 잘하는 일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자꾸 좋아하는 일이 신경 쓰이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이고 따끔한 T의 해결법 듣고 싶습니다. 저는요 고2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인생 고민 제일 많이 할 때거든요. 근데 왜 벌써부터 하나를 왜 개소리가 나냐? 야,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고2인데 왜 택 1을 하려고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것도 업으로 삼으면 싫어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 이게 세분화가 되다 보면 지겨워질 수 있고 싫어질 수도 있고 뭐든지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잘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재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는 일단 취미로 삼을 수 있어요. 잘하는 건 직업 삼을 수 있고 좋아하는 건 취미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우선 하면서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짬짬이 틈날 때, 근데 짬짬이 틈날 때 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충분치 않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 그때 그걸 업으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내가 보니까 지금 확실한 걸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경험을 쌓았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잘하는 걸 우선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네. 결론은 아직은 이르다 이 녀석아. 이건 티 아니고 그냥 막말러.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주변에 친구들을 봤을 때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잘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살다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했을 때 이 행복감이 배가 오고. 남다르더라고. 맞아. 근데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인데 난 좋아하는 일 해야지 했을 때 이거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 그러니까 아직은 진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18살이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은지 씨 말대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도 해보고 또 뭐 말도 좀 들어보고. 네. 근데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발을 싹 빼야 돼. 선택은 본인이. 자, 이렇게 은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끝날 때 되니까 또 갑자기 신기하다. 이게 13년 만에 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사실 오늘이 3월 3일이거든요. 저희가 음원 발표하기 전인데 이 음원이 지금 작업을 한 것부터 이제 나온다라는 것도 너무 좀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아까 지원이랑 통화했잖아. 뭔가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또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난 좀 특별한 것 같아. 보다 보니까 오늘 제키의 그럼. 제키 응원 풍선 색깔과 지금 그럼. 똑같으신 것 같으네요. 내가 오늘 흰색을 입고 왔어야 했는데 경쟁의식이 갑자기 드는데. 아무튼 저도 오늘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기다려 주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응답하라 1997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요. 많은 팬분들이 지금 저희가 13년 만에 다시 얼굴을 본 것 자체가 정말 시원이 윤재의 서사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상상조차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애정해주시는 만큼 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응답하라 회식 한번 모이는 걸로. 안녕.